이제 캘리그라피네요. 예,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장르는 전통적인 서예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서예를 번역할 때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네. 캘리그라피라는 글자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영어로 봤어요, 저희들이. 예. 그럴 때 제가 학교 도서관을 뒤지다 보니까 캘리그라피라는 영어 책자가 하나 나왔어요. 예.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거를 책을 복사를 했는데 하버드대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중국인인데 미국에 유학했던 분이 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캘리그라피라는 이제 용어가 저희들에게는 익숙해졌고요. 캘리그라피 장르는 일본에서부터 디자인 쪽에서 이 문자의 그 도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거를 차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장르화됐고 저희 서예과 출신들이 한국에서는 이거를 영역을 시켜서 디자인하고 접목시켜서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 쭉 봐왔던 한문이든 한글이든 주로 한글로 많이 캘리그라피화 시키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는 이게 POP하고는 좀 다른 한참 유행했던 POP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먹의 그 먹 질감하고 온율성을 좀 살려내는 그런 캘리그라피 장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글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서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양한 서체가 개발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보스턴에서 그 조각가하고 화가하고 제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걸 그쪽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전시 중이었는데 그래서 저 캠퍼스는 그 화가분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 색상은. 그리고 제가 저거를 즉석에서 퍼포먼스로 써가지고 저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올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림에는 빠졌지만 러시아인이 그 옆에서 기타로 연주를 해주는 축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캘리그라피 작품 보시겠습니다. 네. 또 인연이네요. 네, 캘리그라피로 표현을 하면서는 조금 전통서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와 화면의 활용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 색깔은 검정 먹하고 그 빨간 주묵을 약간 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황색을 내게 해서요. 인연보고 제목을 크게 잡고 양쪽을 배열을 해서 오복에 뿌린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성근자와 친근하라. 복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 불련이 제일이라. 이런 문구를 좀 장르 배열을 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어떤 서체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저의 서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다양하게 제가 리듬에 따라서 기운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국가는 대로 쓰는 그 흐름입니다. 아리랑은 이제 제가 그때 한참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그 아리랑 곡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리랑을 한참 부르면서 아리랑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약간 뭐 전통서에서는 약간 터부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리랑에서 우리가 뭐 그 볼 수 있는 머리 흔들림이라든지 그 얼음판에서 굴리는 그 스케이팅의 곡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영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응을 좀 곡선으로 많이 굴렸습니다. 이제 이성인 작가님의 서체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네, 캘리그라피에서만 나오죠, 이제. 이 참 자유도 이제 문장에서요. 자, 우리가 왜 자유를 추구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쓰고 제목을 참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움은 뭘 추구하는 것일까? 방종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냥. 그래서 그것을 쓰고 저 색깔은 제가 보이차를 활용해서 효과를 냈습니다. 보이차를 끓여서 보이차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화학 재료로서는 물감하고 달라서 변질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참자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한 문구도 생각이 강조를 납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혜민 스님의 글인데요. 이 글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달을 상징을 하고요. 이 세상 최고의 명품 옷은 바로 자신감을 입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아주 소박하게 내는데 이 작품이 제가 인사아트 센터에서 할 때 제일 먼저 팔렸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백이나 색깔이나 글자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면 캘리그라피도 품격을 가지면서 예. 작품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추구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석연 선생님의 마음의 자신감을 이제 푸른색으로 표현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 우리의 명품은 바로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원에다가 한번 추구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 김현태 시인 중에 또 하나인데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요. 네. 누가 와서 내 인연이 될지 모르니까 네. 마음을 열어두라고. 겨울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찬바람과 함께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람에 섞여서 네. 어떤 인연이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예.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늘 우리들의 민중의 횃불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를 그려보고요. 촛불이 빛을 내려면 스스로 불타야 한다라는 그 아주 짧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태우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 희생이죠. 예,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불은 또 빨갛게 한번 주목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 그림이 되어지니까 더욱더 또렷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이나 장르나 캘리그라피에서 제가 좀 다양하게 이제 4군자에서 10군자에서 사물에서 이렇게 표현해 내보는 것도 서예의 본질성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렇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한자 한글 서예에서 표현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주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알기 쉽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최치원 선생님께서 뭐 우리가 신라시대 때 최고의 시인 하면 최치원이잖아요. 그래서 남기신 시 중에 바다갈매기라는 시가 있어서 번역을 해서 이걸 쓰고요. 그거를 갈매기를 그리고 밑에 이제 물결 표시를 했습니다. 바다갈매기라는 시가 있는데 꽃물결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네. 토록 가볍게 가다듬고 나서니 참으로 풀 위에 신선일세. 티끌 세상 밖으로 마음껏 드나들고 신선세계 다른 하늘도 거침없이 가고 오네. 벼이삭 기장맛도 좋아할 줄 모르고 공월의 참맛만 깊이 사랑하네. 풍월의 참맛만 깊이 사랑하네. 아마 장자의 나비 꿈도 내가 그대를 꿈꾸는 것 같으리라. 그래서 장자의 호접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최치호는 문장가이면서도 서예가입니다. 그래서 그 육두품 출신이어서 중국에서 관직을 하고 다시 들어왔지만 그 골품 제도에 밀려서 자기의 꿈을 다 못 펼쳤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관직을 높게 가지 않아 뭐 태수까지 다 했고요. 그렇죠. 관찰사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 많이 남아 있는 글씨와 시와 그런 문장 때문에 최치원이 우리들의 존경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자리 날개가 바위를 스치는 듯한 시간이었는데 정말 오늘 서예의 아주 폭넓은 그런 또 깊고 넓고 높은 그런 또 서예의 또 분야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현 그 교수님 한 40년 정도 서예 하시죠? 네, 한 40년 넘어가서 이제 45년 작년에 이제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 그래서 서화 여정 40이라는 작품집을 냈습니다. 연말에. 네네. 그래서 정리를 좀 분야별로 해봤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또 정진을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혹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일본이나 중국과의 서예 교류전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지?
그 저희들이 그 예전에 돌이요 93년, 92년, 93년 이쯤에 그 중국과의 뭐 교류도 되고 대만하고도 많이 또 왔다 갔다 했고요. 중국에서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주에서 전시를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지금은 도리어 조금 서예가들하고 교류전이 좀 많지는 않은데요. 한 4년 전에 산동성에서 산동 서예가협회에서 이제 콜이 들어와서 저희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이제 온강대학교에서 익산에서 교류전을 크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에서도 이제 전북 서예 비엔날레에서도 기획전으로 저희들이 정각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정각전을 해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익산에서도 그 온강대학교가 여기서 서예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로 해외에는 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 그 기획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그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 그 서예전을 익산에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해외의 서예 작가들 익산에 초청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문화의 발상지 마한 백제왕도 익산의 그 예술 세계가 해외로 또 국내외로 더욱더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면서 오늘 이성인 작가님 교수님 모시고 한 랜선 감상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